자, 여기 보면은 우리 경우의 수 순열 이제 풀이 진행할 건데, 여기 부분이 선생님이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아마 뭐 풀리는 문제 중에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었겠고, 그지? 그다음에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네, 하나하나 선생님 풀이해 가면서 복잡한 유형이나 좀 까다로운 유형은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526번입니다. 자, 2x 플러스 3y는 9 이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의 순서상 x, y의 개수를 세라고 했는데, 요거 할 때 선생님 항상 뭐를 기준으로 놔라? 큰 거.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3y 플러스 2x는 몇 이하다? 9 이하다라고 놓고, 자, 선생님이 기준을 잡는 건 제일 또 큰 거부터 대입해보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y가 3이라고 한다면 2x는 몇 이하야? 0 이하가 되는 거 맞니? 이해돼? 예.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건 몇 개가 있어? 한 가지가 있지, 그지? 맞아? 왜? 2x는 0 이하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 뭐 있냐고? 0. 0. 자, 그 다음에 y가 몇일 경우에? 2일 경우에는 2x는 몇 이하다? 3 이하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2x가 3 이하다를 만족하는 x는 몇과 몇이 있어? 0과 1이 있는 거 맞니? 그래서 몇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몇일 때? 1일 때. 그러면 2x는 몇 이하? 6 이하지, 그지? 그럼 2x가 6 이하니까 x는 몇 이하가 되는 거야? 3이요. 3 이하. 그럼 3 이하인 의미 아닌 정수 몇 개?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y가 몇일 때요? 0일 0일 때. 그러면 2x는 몇 이하? 9 이하. 그러면 x는 몇 이하야? 2분의 9 이하지, 그지? 근데 2분의 9라는 건 4.5잖아, 그지? 그럼 4.5 이하인 의미 아닌 정수 몇 개 있다? 5개. 5개. 따라서 요걸 다 세면 몇 개가 되겠다? 12개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할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27번인데, 자, 우선은 여기서는 부호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애들과 같지 않은 애들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 얘는 몇 개의 다항식을 곱한 거야? 2개. 3개의 다항식을 곱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3개의 다항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x 플러스 y, 요렇게 3개의 다항식을 곱했다라는 거 이해돼? 자, 근데 얘는 문자가 겹치는 게 몇 번째와 몇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치? 그럼 이렇게 문자가 겹치는 애들은 전개를 한번 해주는 거야. 뭘 해주는 거라고? 전개. 전개를.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그리고 x 플러스 y는 하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전개를 할 때 보면은, 얘들아 여기서 p식이라고 하고 요걸 q식이라고 했을 때 이 p식과 q식을 곱할 때 p식의 하나의 항과 q식의 하나의 항을 뭐 해서 선택해서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동류항은 얘는 생기지 않겠지, 당연히. 왜? 완전히 분리를 해줬으니까 문자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들아 p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의 개수는 몇 가지야? 6가지. 6가지가 되겠고, 자, q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의 개수는 몇 가지야? 2가지. 2가지지. 근데 우리는 p식에서도 선택하고 q식에서도 선택을 한 다음에 곱해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택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네들이 뭐 해야 된다? 곱해요. 곱해야 된다. 따라서 몇 가지가 되겠다? 세 번째. 12가지. 그러니까 12개의 항이 나오겠다라고 구해주는 거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니 얘들아? 어렵지 않지, 그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지를 이해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지금 54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왔어. 그러면 우선 우리 54의 n제곱을 뭐부터 해줘야 돼? 인수. 소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지, 그지? 맞아? 근데 54라는 건 2 곱하기 27인 거 맞니? 자, 따라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2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전체 n제곱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3의 3n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54의 n제곱의 약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얘는 어떻게 생겨야 돼? 2의 블랭크 제곱 곱하기 3의 블랭크 제곱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맞아. 자, 근데 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몇부터? 0부터 몇 가지? n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개가 된다라는 거 확인돼.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몇부터? 0, 1, 2, 점점점 몇 가지? 3n까지 요 세모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개수는 몇 개가 돼? 3n 플러스 1개지. 근데 우리 얘네 둘을 뭐 해야 돼? 네모도 선택하고 세모도 선택하는 거야? 네모를 선택하거나 세모를 선택하는 거야? 둘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동시에 발생되는 사건이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뭐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곱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n 플러스 1 곱하기 3n 플러스 1이 몇이 되겠다? 10이 되겠다. 그러면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3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인데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9는 0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요거 만족하는 n값 구하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 10이 아닌데? 몇이야? 40이지. 어쩐지 둘 다 0이면 둘 다 0이면 상관없지. 1이니까. 근데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했잖아. 양의 약 1은 양의 약수가 아닌가? 아 그러네. 그럴 수 있지. 자, 마이너스 39는 0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n 곱하기 3n 하면 되고 얘 몇 곱하기 몇 하면 되니? 3 곱하기 13하고 3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맞니? 네, 따라서 요거는 n-3 곱하기 3n 플러스 13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당연히 n은 몇이 될 수밖에 없겠어?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풀이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왜 오늘 선생님을 이상한 눈으로 좀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선생님 오늘 더 이상해? 색다르게 이상해? 네? 어이 청량리 오랜만이다. 예? 청량리 오랜만에 할 거야. 청량리. 선생님 학교 있는데 맞지? 청량리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자, 강남에서 청량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거야? 청량리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남에서 청량리를 가려면 강남에서 어디를 거쳐서? 시청에 거쳐서 청량리로 가거나 혹은 강남에서 어디를 거쳐서? 잠실을 거쳐서 청량리를 가거나 혹은 강남에서 출발하여 어디를 거쳐서? 시청을 거쳐서 잠실을 거쳐서 청량리를. 강남에서 청량리를 가는데 잠실을 왜 거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강남에서 어디를 지나? 잠실을 지나 시청을 지나 청량리로 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나뉘어지겠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따라서 강남에서 시청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시청에서 청량리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네 가지. 근데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12가지가 되겠고, 자, 강남에서 잠실 가는 경우에서 세 가지. 잠실에서 청량리 가는 경우 두 가지. 마찬가지 연달아 일어나야 되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남에서 시청 세 가지, 시청에서 잠실은 몇 가지? 두 가지. 다시 잠실에서 청량리는 몇 가지? 두 가지. 따라서 모두 곱해서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강남에서 잠실 몇 가지? 세 가지. 장이 뭐지? 잠실에서 시청 몇 가지? 두 가지. 자, 시청에서 청량리. 근데 시청이라고 써있냐? 아, 그치, 시청이지.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모두 뭐 해서? 곱해서 몇 가지? 24가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요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야, 없는 사건이야? 없는 사건이니까 얘네들은 모두 뭐 해줘야 되겠다? 네, 합해줘야 되겠다. 따라서 합은 몇이 되겠다? 40, 24. 얼마? 54. 어?
그치 30, 24니까 54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다음 530번 보겠습니다. 은우 왜 안 오지? 아 은우 안 온다고 그랬지. 교훈? 선생님 오늘 5시부터 10시까지 보강이 있는데 5시부터 10시까지 보강하는 인원이 2명이야. 2명만 하기엔 너무 그지 시간적 효율이 많지 않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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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참여할지를 한번 이따가 한번 봐볼게요. 네. 선생님 어저께 언제요? 투데이요? 오늘 어저께요? 약간 오늘-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오늘 누가 온다고요? 아니 선생님 보강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게 옷 사셨어요? 안 샀어요. 아무거나 입고 나왔는데 처음 보는데요. 내가 옷 사면 너한테 검사 받아야 되나 봐요. 아니 처음 어? 처음 입으신 거 아, 나한테 같아요. 신경을 꺼. 너는 저기 걔나 신경 써. 없잖아요. 콜록콜록거리면서 할아버지 뵈러 간 그 친구. 어? 지역이요? 자 보겠습니다. 자 10,000원짜리 몇 장? 2장.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원래 보셨어요? 원래 그랬어? 네. 5,000원짜리 몇 장? 3장, 3장. 그럼 1,000원짜리 몇 장? 4장, 4장. 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A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A부터 한번 구해볼까? A는 뭐야? 지불하는 방법의 수지, 그지? 맞아? 그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우리 10,000원을 지불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거나 5,000원짜리 2장을 내거나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5장을 내는 경우는 다 같은 경우다 다른 경우다? 다른 경우. 다른 경우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 보면 얘들아 10,0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 0원, 10,000원, 20,000원. 자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4가지. 3장까지 있으니까 0장 지불, 1장 지불, 2장 지불, 3장 지불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장. 5가지. 근데 모두 곱해서 그냥 계산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1을 해줘야지. 그 마이너스 1이 뭐지? 0원. 그렇지. 0장, 0장, 0장 내는 거야. 따라서 1을 빼줘서 몇 가지가 되겠다? 59가지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우리 B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지? 예. 그럼 B는 선생님 뭐가 가능하냐를 먼저 살펴보라고 그랬어. 환전. 환전이 가능하냐.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1,000원짜리 몇 장까지 있어? 4장. 그 다음 단위가 몇 천이야? 5천. 5천이지.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거 1,000원, 2,000, 3,000, 4,000, 5,000 자연스럽게 넘어가니? 그 다음에 우리 5,000에서 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지, 그지? 왜냐면 얘는 5,000 그 다음에 바로 뭐니까? 만이니까. 그럼 모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지금 총 금액을 봐. 자, 그럼 총 금액이 지금 얼마야? 20,000원에 15,000원, 35,000원에 39,000원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1,000원짜리가 몇 장 있다고 생각하자? 39장 있다고 생각하자. 오케이?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야? 39가지. 39가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예. 네. 따라서 A는 몇이 되고 59. 59가 되고 B는 몇이 돼? 39. 따라서 얘네들 빼면 A-B는 20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네. 어떻게 풀이하시는지 잘 보세요. 너희 이 확통 부분은 너희한테 선택이다 필수다? 선택. 필수다. 한글과 통계는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죠? 현재 고1부터. 자, 다음 봅니다.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다 맞았을 거야. 다 맞았거나 숙제를 안 했거나. 숙제를 해야죠. 숙제 안 하면 또 선생님 하게 만들려고 잔소리를 또 하잖아. 그지? 자, 봅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3과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라고 했어. 그지? 맞아? 그러면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맞아? 근데 얘는 3과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이라는 수가 있어. 그럼 20이라는 수는 3으로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근데 5로는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지, 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3과 5로 나눠. 우선 3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들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5로 나누어 떨어진 애들 다 제외를 해. 응?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을 세. 그럼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을 우선 누구라고 그래 우리? 3의 배수라고 하는 거 맞니? 예. 그럼 3의 배수 몇 개 있어? 3. 33개.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 몇 개 있어? 그렇지.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5의 배수니까 얘 20개가 있지. 그치? 맞아? 요거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라. 그러면 누구를 또 봐야 돼? 15의 배수들을 봐야 되겠지. 그치? 왜냐면 15의 배수들은 여기에서도 세알해줬고 여기에서도 세알해줬잖아. 그치?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럼 얘는 15의 배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자, 그런데 우리는 얘네들로 모두 뭐 하지 않는 애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 그럼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구해야 돼? 저거는 제외해. 자, 그러면 우리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과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의 개수를 세면 어떻게 돼? 33 플러스 20 마이너스 6이 되지. 그치? 그럼 얘가 몇이 되는 거야? 47이니? 예. 그럼 이 47개라는 건 어떤 얘기야?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 개수 몇 개에서 100개. 100개에서 얘만 뭐 해주면 된다? 빼요. 빼주면 된다. 따라서 몇 가지가 되겠다? 53가지가 되겠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뭐 너무 쉽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와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A하고 B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뭐가 있어? 1, 2, 3, 4, 5, 6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이 무슨 근을 갖도록 한대? 실근을 갖도록 한대. 그럼 실근을 갖도록 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이해돼? 왜냐면 중근도 무슨 근을 갖는 거니까. 실근을 갖는 거니까. 그지? 자, 근데 요거는 D니 4분의 D. 그러면 우리 4분의 D 해주면 자,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얼마? a제곱 마이너스 b가 0 이상이면 되는 거 맞니? 예.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은 몇? B. b 이상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자, 근데 요거를 우리 어떻게 하나하나 봐볼 거냐면 b를 기준으로 잡고 요렇게 한번 가볼게. 아니 a를 기준으로 갈 거니까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a 6 넣어보자. 그럼 a가 6일 때 b는 몇 이하야? 36이하지. 그치? 그럼 36이하를 만족하는 b의 개수 몇 개니? 6개. 자, 그 다음 a가 몇일 때? 5일 때 5일 때 b는 몇 이야? 25이요. 몇 개? 6개. 그러면 a가 몇일 때? 4일 때 4일 때 b는 몇 이야? 16이요. 16이하니까 몇 개? 6개. 6개. 자, 그 다음에 a가 3일 때 b는 몇 이야? 9이요. 몇 개? 6개. 6개. 어? 그럼 a가 2일 때 b는 몇 이야? 4이요. 몇 개? 4개. 그러면 a가 1이면 b는 몇 이야? 1, 2, 4. 몇 개? 3개. 그럼 얘네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6개씩 몇 개 나왔고 4개. 4개. 그럼 얼마? 24에 얘네 더하면 몇 가지가 된다? 29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예. 네, 어렵지 않아요. 한 개도. 자, 다음 봅니다. 어우. 네, 여기부터 요거까지는 쉽지 않았을까? 헛소리라고? 네? 헛소리라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자, A 지점과 C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한대.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를 N개 이렇게 놔보자. 몇 개라고? N개. 자, 근데 여기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D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53이 되도록 하는 저 추가한 도로의 개수를 세라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도토리가 아니라 미쳤나 봐. 도토리가 뭐야? 도로예요. 알겠어. 자,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고 도로끼리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오. 도토리. 아니 A 도토리와 B 도토리가 왼쪽에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해서 이런 문제인지 순간 도토리로 보여가지고. 자, 네 알겠습니다. 자, A에서 D 가는 거야. 그럼 A에서 D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A에서 B를 지나 D로 가는 게 사건이 있고, 그지? 혹은 A에서 어디를 지나 B를 지나 C를 지나 D로 가는 사건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A에서 입지져진다 효리나 C로 지나 D로 가는 사건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A에서 어디를 지나 C를 지나 B를 지나 D로 가는 사건이 있지, 그지? 요거 하나하나 세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D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서 9가지. 자, A에서 B 가는 거 세 가지. B에서 C 가는 거 두 가지. C에서 D 가는 거 두 가지. 따라서 곱해서 몇 가지? 12가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 N가지. C에서 D로 가는 거 두 가지. 따라서 곱해서 몇 가지? 2N가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 N가지. C에서 B 가는 거 두 가지. B에서 D 가는 거 세 가지. 따라서 모두 곱해서 몇 가지? 6N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네 가지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각각 모두 뭐해서 더해서 정리해 주면요. 자, 2n과 6n 더하면 8n. 8n에다가 9에다가 19 더하니까 21. 이렇게 해서 얼마 됐다고? 53 됐다고. 따라서 8n은 얼마? 32.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n은 몇이 되겠다? 네. 따라서 몇 개? 4개의 도로를 생성했다.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 되십니까? 네. 네. 자, 다음 534번입니다. 어우, 간단한 문제죠. 맞은 사람? 네. 진짜로. 누가 숙제를 안 했다고 큰 소리로 얘기했어, 좀 전에. 선생님, 뭐 하는 것까지? 채점까지. 채점하고 뭐 하는 것까지? 틀린 거 고친다. 다시 고쳐보는 것까지가 선생님 숙제라고 8월 초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너 이제 요런 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건데, 우선 상황을 봐보면 여기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번호가 적힌 영역이 있어. 이 영역에 몇 가지 색을 색칠을 할 거야? 4가지 색을 색칠을 할 거야. 근데 여러 번 사용하는 건 상관없으나 이웃한 인접해 있는 애들끼리는 뭐 하면 안 된다? 색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맞니?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가족권을 한번 봐보면 자,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라고 했어. 그지? 그럼 선생님 경우의 수를 만족시킬 때는 항상 조건부터 만족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서 우선 가족권을 만족하려면 1과 6에 먼저 색칠을 해주는 거야. 1과 6에 먼저. 그럼 1과 6에 색칠하는 건 지금 색이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몇 가지 색이 있다고? 4가지 색이 있다고. 그지? 따라서 1과 6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를 우선 구해놓고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인접한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를 다시 한번 따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깜짝이야. 씨. 자, 그러면 지금 색을 칠할 건데 우리 어떤 색을 칠할 거냐면 A색, B색, C색, D색을 칠할 거야. 색깔을 선생님이 이미 이렇게 정해 볼게. 네 가지 색을 칠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 지금 몇과 몇에는 칠을 한 거야. 1이랑 6. 1이랑 6에는 칠했지. 그럼 선생님 여기에 A를 칠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응? 그러면 6에도 뭘 칠해야 돼? A. A를 칠해야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순번을 정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2라는 애는 몇 가지 영역이랑 인접해 있니? 2는 1, 5, 3, 세 가지. 3은 2, 6, 두 가지. 4는 1, 5, 두 가지. 5는 2, 4, 6, 세 가지지, 그지? 그러면 얘는 누구부터 어떤 순으로 색을 칠해야 되겠어? 선생님이 많이 인접해 있는 친구들 먼저 색을 칠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구를 칠하고? 2를 칠하고, 그 다음에 뭐를 칠해? 5를 칠하고, 그 다음에 3. 4를 칠하고 3을 칠해도 되고 3과 4는 뭐 해도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마찬가지 2와 5는 뭐 해도 돼? 바뀌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잘 봐. 자, 그럼 이제는 우리 몇 번을 칠할 거야? 2번을 칠할 건데 얘들아 2번에 칠할 수 있는 건 지금 색칠된 누구와는 다른 A와는 다른 B, C, D 중에 색을 칠해야 되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2번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우리 여기에다가 B를 칠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뭘 칠했다고? B. B를 칠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칠할 거야? 5번. 5번을 칠할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5번을 칠하려고 봤더니 5번은 누구와 인접해 있어? 그치? A와 B와 인접해 있지, 그지? 그러면 A와 B가 아닌 다른 색을 칠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누구와 누구야? C와 D지, 그지? 근데 누구를 칠할 거야? C를 칠할 거야. 그러면 O 두 가지였지, 그지? 예. 그럼 이제 누구를 칠할 거야? 4번. 4번을 칠할 겁니다. 그러면 4번에 칠할 수 있는 건 지금 4번은 누구와 누구는 달라야 돼. A랑 C. A랑 C랑은 달라야 되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누구와 누군 거야? B랑 D. 누구? B랑 D. B랑 D. 그러면 우리 여기에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우리 B를 칠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3번에 칠할 수 있는 건 또 누구와 누구랑 제외해? B랑 A. 그렇지. A와 B를 제외한 누구와 누구? C랑 D. C랑 D. 그럼 둘 중에 뭐 C가 들어가도 되고 D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그렇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예. 네, 따라서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따라서 얘네들 모두 곱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4가지지, 그렇지? 맞아?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전체를 보면 우리 요것도 칠했잖아, 그지? 예.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곱. 얘네 둘을 곱해버리면 4 곱하기 24에서 몇 가지가 된다? 96. 96가지가 된다. 이해돼? 네. 자, 요렇게 임의로 너희가 색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집어 넣으면서 상황을 맞춰 보는 거야, 알겠지?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해도 문제는 그냥 술술 풀릴 거였을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대? 풀렸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다음 문제는 좀 달라요.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걸 색을 칠하냐면 얘 색을 칠해. 네 가지 색만 이용해. 인접한 부분은 다 달라야 되고 단 얘와 얘는 색이 달라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려면 진짜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색을 칠하면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사실은 중등 과정 때도 설명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 맞니? 특히 부원여중 친구들은 요거를 맞췄어야 되는데 왜냐면 선생님이 요거 부원여중 때는 부원여중 학생들은 이걸 기출로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연습을 좀 시켰던 편인 것 같아요. 다현이 맞았니? 네. 자,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
자, 오른쪽 그림에 A, B, C, D 네 가지 영역을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가장 먼저 따져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순서 결정이지, 그지? 순서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겹치는 게 그렇지, 인접해 있는 게 많은 순으로, 그지? 근데 여기서 A와 인접해 있는 게 몇 가지니? 두 가지. B는? 두 가지. C는? 두 가지. D는? 두 가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요렇게 한번 해볼게. A를 칠하고 B를 칠하고 D를 칠하고 C를 칠할 겁니다. 자, 근데 몇 가지 색으로? 네 가지 색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A, B, C, D 네 가지 색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지, 그치? 네 가지입니다. 아니?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 A라는 색을 칠했다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여기 A를 칠한 거야. 잘 봐, 요거. 이거 띄워가서 볼까요? 잘 봐야 돼, 이거. 제가 왜 저러나를 잘 봐야 돼. 여기서 쟤라는 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A를 이렇게 칠했어. 자, 그럼 얘들아 B를 칠할 수 있는 경우들은 뭐가 있어? B를 칠할 수 있고 C를 칠할 수 있고 D를 칠할 수 있지, 그치? 예.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지. 맞아.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 뭐를 칠할까? B를 칠할까? 예. B를 이렇게 칠했어. 그럼 이제 D를 봐볼 건데 여기가 중요해. 자, 지금 이건 누굴 칠했다고? B를 칠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들아 D를 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A, A, C, C, D. 그럼 봐라 얘들아. 여기에 만약에 A를 칠을 했어. 잘 봐.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봐야 돼. 자, A를 칠했어.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B, C. B, C, D가 있지, 그치? 맞아. 확인했어?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 C를 칠했어. 만약에 C를 칠하면 여기는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D, D. B, D 두 가지가 돼버리지. 왜냐하면 A와 C랑은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혹은 우리 또 다른 색을 한번 써볼까? 자, 이번에는 우리 여기에 뭐 모두 칠할 수 있어. D도 칠할 수 있지, 그치? 맞아? 그럼 D를 칠했을 때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또 뭐가 있어? A와 D라 다른 누구? BC. 그러니까 D 영역에 어떤 색을 칠하냐에 따라 C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니? 예.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야. 자, 여기서 A를 칠했다라는 건 A를 칠했을 때 몇 가지였어? 세 가지. 세 가지였지, 그지? 그럼 A를 칠했다라는 건 얘는 A의 영역에 칠한 거와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야. 그럼 D와 C를 칠했을 땐 경우의 수가 둘 다 몇 가지였어? 두 가지씩이었지. 근데 D와 C는 A와 색이 어떤 경우야? 다른 경우. 다른 경우지.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A 영역과 D 영역의 색이 같을 경우와 A 영역과 D 영역의 색이 어떨 경우? 다른 경우로 나눠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상황을 이해했으니 여기로 와서 경우의 수 결정해 줄 거야. 그러면 얘들아 D를 칠할 거야. 근데 D는 A와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왜? 누구야? A에 칠한 그것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같은 색을 칠했을 때 C 영역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야 됐었지? 세 가지. B, C, D였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상황 끝난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이 상황이야. 윤호야. 그럼 여기서 A 영역과 D 영역의 색이 다른 경우의 수를 칠해야 되지. 그지? 몇 가지?
두 가지. 누구와 누구였어? C와 D였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다른 색이 들어갔을 때 C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지. 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따라서 얘는 지금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의 상황,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의 상황, 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해돼? 자,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아이들은 얘네 둘이 색이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는지 직접 보여준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됐었는지 요거를 직접 A색, B색, C색, D색이라고 나눠놓고 너희가 칠하면서 그거 달라지는 부분을 너희가 느껴봐야 돼. 알겠지? 그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너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에서 제일 까다로운 시험은 선생님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라고 생각해요. 왜? 마지막 단원에 6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고 어렵거든. 확실히 구분해야 돼.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알겠지? 나중에 또 수강이가 해줄 거니까 크크크 이러지 말고 지금 한번 익혀놓고 다음에 한번 익히는 거야. 그때 가서 처음 익히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죠? 네.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36 플러스 얼마요? 왜 안 되나? 48. 따라서 얼마가 돼? 84.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네. 좀 이상한데? 도토리. 저번에도 수업하다 말고 나도 막 이러지 않았냐? 그지? 좀 이상한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문제와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가 다르냐면 우리가 맨날 길 찾기 할 때는 항상 무슨 거리를 구했어? 최단 거리. 근데 얘는 최단 거리가 아니야. 얘 최단 거리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 A에서 A에서 G로 가는 거를 직접 따져주는 겁니다. 직접. 최단 거리는 사실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일일이 다 A에서 G를 가야 돼. 알겠지? 직접 다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선 어디서 출발할 거야? A에서 출발할 거지, 그지? 근데 A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야? 세 가지가 있지, 그지? 근데 그 중에 선생님 하나를 그냥 뽑을게, 임의로. 자, B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B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또 두 가지 아니야? 맞아? 그럼 B에서 어디로 갈 거나? B에서 어디로 가거나? C. C로 가거나? 아니면 B에서 또 어디로 갈 수 있어? F. 자, 그럼 우선 C부터 다시 가보자. 자, 그러면 C에서 또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어? D나 G. 그치? 그러면 우리 G로 우선 가자. 그럼 도착했지, 그지? 상황 끝났어? 맞아? 근데 우리 C에서 또 어디로 갈 수 있어? D. D로 갈 수 있지. 맞아? 근데 D에서 갈 수 있는 길은 또 몇 가지야? H. 한 가지밖에 없지, 그지? 왜냐면 A로 못 가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H. 맞아? 그리고 H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또 몇 가지야? E나 G. 그렇지, E나 G. 그럼 우선 도착 하나 해놓고 우리 여기서 누구로 가볼까? E로. 2로 가자. 그럼 E에서 갈 수 있는 길은 또 누가 있어? F. F. 왜냐면 H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A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누구야? F. 그 다음에 또 F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두 가지지. 왜 B로 갈 수 있고 G로 갈 수 있는 건데 B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B 지나왔으니까 앞에서,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도착. 하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몇 가지가 나왔어? 세 가지. 세 가지가 나왔어. 그럼 이제 B에서 어디로 가는 거? F로 가는 것도 세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F에서 갈 수 있는 길 또 몇 가지야?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어디로 가거나? E로 가거나 G로 가거나. 그치? 우선 도착 한번 해놓자.
그 다음에 F에서 또 어디로 갈 수 있어? 2로 2. 근데 2에선 또 어디로 갈 수 있어? H H 밖에 없지? 네. 근데 H에서 또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지, 그지? 뭐 누구와 누구? G랑 D. 네, G랑 D. 그럼 G부터 도착해 놓고 이제 다시 몇으로 가자? D로 가죠. D로 가자. 그러면 D에서 갈 수 있는 길은 봐봐. 지금 H에서 넘어온 거잖아, 그지? 그럼 A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어디로만 가? C. C. 그러면 C에서 갈 수 있는 길은 또 여기서 B랑 G 같아 보이는데 B는 갔어요. 같지.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G.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해됐어? 그러면 A, B를 지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 6가지지. 그러면 A, D를 지나오는 건 또 몇 가지겠고? 6가지겠고 A, E를 지나오는 것도 6가지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6 곱하기 3에서 몇 가지가 되겠다? 18가지가 되겠다. 니네 수영도도 이거 직접 그려봐야 돼 얘들아. 왜? 예전에 너희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숙제로 내준 게 하나 있었어. 설명을 해주고. 뭐였냐면 A, B, C, D 네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자리도 네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A 자리, B 자리, C 자리, D 자리가 있어. 근데 걔네들이 자리에 앉을 때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근데 그걸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수영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직접 해오라는 숙제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영도 그리는 것도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지금 나눠서 했는지 선생님이랑 지금 해봤잖아, 그지? 이걸 너희가 직접 해봐야 돼.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니네가 해보는 거랑은 다른 거야. 이해가 됐으면 이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봐야 돼. 마찬가지 아까도 뭐 있었어? 요 색칠하는 거 있잖아. 이거 직접 이렇게 해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넘어가서 또 봐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순열. 너무 재밌는 순열. 자, 순열 계산식은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순열 계산식을 몰랐다? 그러면은 555번부터 별표 치고 넘어갔을 겁니다. 아니면 틀렸거나요. 자, 얘들아 너희 NPR 계산 한번 해보자. NPR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어? NPR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뭘 하자? 줄을 세우자. 그지? 자, 근데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해준다? N부터 몇씩 줄어가며? 1씩 줄어가며 몇 개를 곱하자? R개를 곱하자. 따라서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몇 개를 곱해야 되니까? R개를 곱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곱해지는 수는 뭐가 된다? N-R 플러스 1이다 라고 곱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원래 계산인데 그러면 여기서 2R 플러스 1개를 곱해야 되고 2R개를 곱해야 되는데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관계없이 풀기 위해서 계승으로 풀이를 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계승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N-R 팩토리얼 분의 N팩이다 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풀 거라 지금 주어진 부등식을 얘로 나타낸다면 자, 분모는 얼마가 돼? 뭔팩이야? N-R팩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어떻게 돼? 16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몇 팩이다? 16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지. 그지? 예. 자, 요거는 4 곱하기 16p2r이라는 건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16 마이너스 2r 팩토리얼 분의 4 아니지 16팩이다. 요렇게 요거 이하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잘 봐 얘들아. 잘 봐. 잘 보고 있겠지만 자, 우선 하나하나 가볼게. 여기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야? 은근슬쩍 나 쳐다보지 말고 팩토리. 식에서 꼴보기 싫은 거 분모잖아. 그지? 그럼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하면 돼? 16 마이너스 2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다. 맞아?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얘랑 약분이 되면서 몇이 남을까? 를 이해하려면 우리 16-2r 팩토리얼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그럼 16-2r은 뭐야? 2r 팩토리얼은 16-2r부터 시작해서 몇씩 줄어가면 1씩 줄어가면 1씩 줄어가면 몇 가지? 1까지 곱하는 거지, 그지? 맞아? 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16-2r-1 팩토리얼이라는 건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는 얘네 아닐까?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남은 연산식은 뭐가 된다? 얘는 16-2r 곱하기 16 팩토리얼 남은 거 맞아? 그럼 우변은 뭐가 남았어? 4 곱하기 16 팩토리얼 이하가 된 거지, 그치? 그럼 양변에 또 뭐로 나눌 수 있어? 뭐로 나눌 수 있어요? 16 팩토리얼로 나눌 수 있지, 그치? 그럼 어차피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나눠버리면 뭐가 돼? 16-2r이라는 게 몇 이하다? 4이하 4이하다. 정리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요거는 얘 넘어가면 2r은 몇 이상? 12 이상. 따라서 r은 몇 이상이야? 6 이상이지, 그치? 끝났어? 안 끝났지. 뭘 따져줬어야 돼? 예. 자, 여기서 우리 16p 2r 플러스 1이 성립하려면 어떤 게 성립해야 돼? 2r 2r 플러스 1이라는 게 16보단 어때야 된다? 이하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모두 성립해야 돼. 16p 2r이 정의되기 위해서 이 16이라는 게 아니 이 r이라는 게 16보다 또 어때야 돼? 이하여야 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걸 만족하는 r의 범위는 2분의 15 이하 되는 거 맞니? 예. 그럼 요걸 만족하는 r은 몇이야? 8 8이야지,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한 부등식 몇 개? 몇 개? 2개 3개. 그럼 지붕 몇 개? 3개 3개. 썼습니다. 자, 그러면 r은 몇 이상? 6 이상 6 이상. 그 다음에 r은 몇 이야? 2분의 15 2분의 15이야. 그 다음에 r은 또 몇 이야? 8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 r값의 범위는 몇 이상? 6 이상 2분의 15 이하 되는 거 맞아? 예. 근데 r이라는 건 당연히 무슨 수여야 되니까? 자연 자연수. 그럼 여기서 자연수 r값은 뭐여야 돼? 6, 7이라는 거 맞니? 따라서 얘네들의 합이니까 몇이 되겠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해돼? 네. 자, 오늘 수업까지 할 수 있겠지? 여기 조합 설명은 선생님 저번 시간에 다 끝냈지? 아니요. 이론 설명은 끝냈죠? 이런 설명은 안 해. 아이고. 행렬 어려워요? 행렬은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쉬어가는 단원이다. 내가 쌤이 왜 쉬어요? 나는 아니까 쉬어가는 단원이 되는 거고 니네는 처음 보는 연산이니까 처음 보는 연산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쉬운데 어렵. 알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닌데 초반에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죠. 네. 다 그렇지 않아요? 자, 아니지. 요거는 우리 이론 다 알아도 문제가 풀기가 되게 어려워. 자, A, B, C, D, E, F의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A를 맨 앞에 세우고 B와 A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우리 요렇게 6개 6개 자석을 만들고 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누가 올 수 있으니까? A A. 그지? 그럼 A는 쓴 거야. 안녕. 맞아?
그러면 얘들아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명 올 수 있어? 4명 올 수 있지, 그지? 누구 오면 안 되니까. 안 돼요. B 오면 안 되니까 4가지. 그럼 나머지 이제 몇 명? 4명 줄 서면 되니까 뭐가 돼? 4, 3, 2, 1 따라서 모두 뭐 해주면 돼? 곱해요. 따라서 얘는 24 곱하기 6인데 24에서 2를 떼서 6을 주면 12 곱하기 12가 되니까 몇 가지가 된다? 16. 100, 어? 196. 어? 144가지가 된다. 요렇게. 어? 16 곱하기 6이 96 아니에요? 어머 16. 근데 뭐라고 그래? 왜 그랬지 또? 도토리. 자, 몇 가지가 된다? 96. 96. 곱셈도 안 되네. 네, 잠깐 쉬었다 갈게. 오케이.